쌈전 업앤다운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좀 어때 보이세요? 계속 2,000포인트 등락입니다. 데일리로 매일 비슷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황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데, 시장 자체를 하루하루 오르고 내림은 반복되지만 그 오르고 내림이 의미 있는 움직임이 있고 크게 의미 없이 그냥 하루 등락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11월 달 전체도 그런 양상이었고 지금 12월 출발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FOMC 전까지는 변동성으로 계속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수에 대한 중요도가 크지 않고 방향성의 어떤 변곡이 나오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집중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습니다. 따라서 하락 섹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약세 흐름 나타내는 삼성 SDI 투자자들이 좀 우려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오늘장 좀 방향이 바뀌면서 현재 한 3% 정도 하락 흐름 나옵니다. 한미사이언스, LG디스플레이, CJ ENM 정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 SDI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유중참여, 이런저런 이야기들 때문에 최근 주가가 연일 밀려납니다. 지금이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네, 플러스로 좀 전환은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삼성 SDI를 말씀드릴 때, 삼성 SDI의 단기적인 변동성 리스크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 실권에 대한 부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일단 반영하고 알고 있던 내용이고, 삼성 엔지니어링 유상증자가 확정된 부분이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11월에 10만 5천 원에서 14만 원대까지 간 시세 역시도 이 부분을 저는 반영하고 움직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삼성 SDI가 움직이는 주가의 본질이 뭐냐,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안도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 대형 전지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 등락의 본질이 아닌 내용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저가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도 삼성 SDI의 상승 논리는 여전히 대형 전지 쪽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중간 삼성 엔지니어링 유상증자와 관련된 노이즈가 있다라면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제일모직 쪽에 대한 어떤 지분 매도에 대한 현금성 역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노이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눈에 띄는 종목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동안에 45만 원 직전 고점 뚫을 기세로 오르는 듯 하다가 오늘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는데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그냥 속도 자체가 이미 이렇게 보셔야죠. 화장품 쪽, 특히나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사실 상반기까지는 대형주 쪽에서는 거의 단독 시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주식의 움직임이 없이 혼자 움직였기 때문에 탄력적이었고 자금 자체가 좁은 구멍으로 들어오면서 압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급등세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사실 많은 대형주들이 순환매가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군들 역시도 중간중간 매기를 함께 이렇게 분산시켜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세와 같은 폭발력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40만 원, 1차적으로 37만 원대부터 공략권이라고 말씀드렸고 40만 원 돌파 이후에는 다시 밴드 상향 40만 원, 45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신고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매매하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40만 원 이탈 없다라면 크게 문제 없겠고요. 트레이딩 기준 40만 원 여전히 잡으시고 박스 상단 레벨 45만 원대 시도 거래량이 50만 주대 내지는 40만 주대까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45만 원에 대한 안착은 당장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40만 원, 45만 원 밴드 매매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장 초반은 한 2% 정도 상승을 하다가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돼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의 어떤 기술 수출을 보고 배팅을 하시는 것은 거의 복권 사시는 거랑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님 말고 형태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좀 합리적 투자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는 이미 확정적인 기술 수출이 나왔죠. 시장에 노출이 됐습니다. 다만 노출된 재료지만 그 재료의 계약권 자체가 워낙 크고 전반적인 밸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 구조상으로도 121선 라인을 저는 늘 강조를 드리고 있고 13만 7천 원이 일단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13만 7천 원에서 한 17만 원대 정도의 박스 매매는 아직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주가의 레벨업을 보는 중기적 혹은 기업의 가치형 성장형 투자를 한다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13만 7천 원 로스컷 잡으시고 박스권 매매는 가능할 거다. 다만 이 라인이 무너진다라면은
기술적 버팀목이 없어지고 다시 한번 저점이 어딘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로스컷을 정확하게 지키신다면 박스 매매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종목이 몇 없는데요. 그래도 콘텐츠 쪽 양호합니다. 뭐 크게 보면 게임도 이쪽으로 좀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NC소프트도 상승불 켜고 있고요. 카카오, J콘텐츠리 이렇게 좀 관련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좀 시장 대비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도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셀트리온 2%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NC소프트부터 보겠습니다. 뭐 게임이 전반적으로 잘 가는 건 아닌데 NC소프트 오늘장 한 2%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틈새에서의 어떤 시세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모바일 게임주 자체는 별로 투자 대상으로서의 메리트는 없다고 봅니다. 업황 자체, 업종 전체로 봤을 때, 섹터로 봤을 때는 모바일 게임주 이제 크게 기대할 게 있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NC소프트의 어떤 전반적인 개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모바일 게임 부재로 인해서 주가가 할인됐던 부분을 훼손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20만 원 이하에서의 지지력을 아주 굳건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5만 원대인 한 3년 저항 그런 정도까지는 일단 시도가 좀 더 있을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현 위치에서 20만 5천 원을 깨지 않는다라면 25만 원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의견, 기존의 의견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의 중심주이거나 주도주는 아니다라는 점은 알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카오 보겠습니다. 사실 이 카카오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카카오 오늘 삼성증권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레포트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하지만 주가는 그래도 시장 대비 잘 버팁니다. 좀 어떤 관점에서 보세요? 예,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한 가지 요령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면은, 저도 카카오는 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물 쪽에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봤을 때 카카오 택시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택시를 타보시면 거의 기사님들이 카카오 택시 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 결제와 이런 부분들과 연결했을 때 앞으로 상당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마케팅이라든지 광고 수입이 장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스토리는 나오는데 그것은 투자자의 상상력이고요. 시장이 그것을 받아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그런 비전을 성장 스토리로 만들면서 주가를 올렸을 때 개인 투자자의 그런 어떤 스토리가 주가에 반영되고 시세가 나옵니다. 카카오는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 주식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2만 5천 원대 이 121선 라인 이상으로 들어가줘야 되고 현재 기술적으로 갇혀있는 이 삼각 구간을 빠져나갔을 때 뭔가 새로운 그림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됩니다. 길게 보면은 작년도부터 지금 1년 이상을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줄 뿐이다라는 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기준은 12만 이 121선 라인을 잡으시고 12만 3천 원 회복 시점부터 그 회복 시점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매매를 시작하시고 거기가 무너지면 다시 매도한다라는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시는 것이 기회비용을 좀 아끼는 방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도 시장에 관심이 나오는 카카오 같은 종목도 있지만 소리 소문 없이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인데요. 이 종목 최근에 수급도 상당히 좀 좋고요. 보니까 직전 고점 부분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 상당히 수익 내기도 좋고요. 사실 당장 수익이 크게 나지 않더라도 사고 싶은 주식이 너무나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치 종목들까지 포함되는데 하이트진로도 대표적인 가치주였고 지금 가치에 대한 할인을 좀 해소하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미 2만 2천 원대를 2년 이상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저점을 확보해줬고 지금 이동평균선들도 완전하게 정배열 수렴 상태에서 거래량 붙이면서 올라온다라면은 이 주식은 추세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움직임이라면은 1차 저항인 2만 5천 원은 지금 넘어가는 그림이 되고 있고요. 2차 저항인 2만 7천 원대 정도까지도 일단 열어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배당이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배당락에 대한 부담감을 연말 연초에는 한번 시세로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2만 7천 원까지 가시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신다면은 목표 기간은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시는 안전한 주식은 느리게 가는 것이고 느리게 가는 종목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담보돼야 한다라는 아주 FM적인 투자 기준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상당한 좀 기대 요인이죠. 22쪽에서 돈을 풀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염두를 해두면서 마감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요. 현재 상황에서 오늘장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이 시비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무 큰 의미를 두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비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발표한다라면 FOMC 시점에서 유로화와 달러와의 페리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변동성 요인이 오히려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12월 17일까지가 좀 더 길게 변동성이라고 감안을 하시고 오늘 당일로 큰 의미를 두는 매매는 좀 지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구간은 앞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수는 한 1980에서 2020 정도 왔다 갔다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방향 모색 정도이기 때문에 시험 트레이딩보다는 종목들 가치주를 사서 모으셔서 기다리시든 아니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성장주를 조정 시에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가시든 이렇게 종목을 구분을 해서 어떤 종목이 이 변동성에 대한 즉 시장의 변동성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있는 종목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을 계속 구분해서 포트폴리오를 재설정하시는 데 주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전 업앤다운 토마토 투자클럽 김동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